한인타운의 식당이나 가게를 노린 절도범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팬데믹으로 힘든 업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이 추가 경기 부양안에 대한 수정안 표결에 들어갔지만 추가 실업수당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수시간 지연됐습니다. 수정안 투표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둔화했던 확산세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봄 휴가 등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할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코나 목 깊숙이 면봉을 넣지 않고 소리만 지르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진단법이 개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5일 금요일 첫 소식입니다. 최근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한밤중 식당이나 가게들을 터는 절도범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LA 한인타운 유명 식당에 도둑이 들었는데요. 팬데믹으로 경찰 순찰 인력도 줄어든 데다 확실한 증거나 물증이 있지 않는 이상 절도범들을 잡기도 쉽지 않아 업주들도 스스로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한인타운의 한 유명 고깃집. 직원들의 경비를 모아놓은 현금통이 산산이 부서져 있고 안에 있던 현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밤사이 절도범들이 가게 안으로 침입해 현금과 스마트 기기 등을 훔쳐간 것입니다. 피해액만 3천여 달러에 달합니다. 봉투에 있는 거 보고 부신 거죠. 얼마 상당이에요? 매상은 우리가 매상하고 네. 직원들 팁이니까 한 2,500.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터넷 회선에 문제가 생겨 CCTV 작동까지 멈추면서 절도범들의 행방은 오리무중에 빠졌습니다. 인터넷이 고장나고 CCTV도 안 됐기 때문에 전혀 찍힌 것도 자료도 없죠. 이 CC 카메라는 인터넷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인터넷이 커넥이 지금 안 되거든요. 예. 언제부터 안 된 거예요, 인터넷이? 어제부터 그랬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달에도 한인타운 식당에 절도범들이 침입해 스마트 기기와 현금을 훔쳐 달아나고 팬데믹이 한창이던 지난해엔 절도 사건이 더욱 빈발했습니다. 경찰 예산 삭감으로 순찰 인력까지 축소되면서 치안 관리가 여의치 않다 보니 식당 업주들 사이에선 스스로 조심할 수밖에 없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들어오면 벌써 유리 깨져 이것저것 뒤지죠. 엉망진창이 된다고. 그러니까 우선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돈은 계산대 두고 나오면 안 된다. 절도범들이 현금을 찾기 위해 가게 안 시설들을 파손할 수도 있는 만큼 계산대나 금고 등은 현금을 빼낸 후 열어놓은 상태를 유지하고 식당 입구 쪽은 유리문 대신 철문을 설치하는 것도 절도범죄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연방 상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1조 9천억 달러 규모 경기 부양안에 대한 수정안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추가 실업수당 인상안을 놓고 양당이 난항을 겪으면서 투표가 한때 수시간 지연되기도 했는데요. 상원은 현재 공화당과 민주당이 50석씩 반분하고 있어 민주당 한 명만 이탈해도 가결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Section 2, Table of Contents. 어젯밤 11시간 가까이 이어진 628쪽 경기부양책 낭독 끝에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상원은 오늘 아침 다시 소집해 수정안 제안 과정인 이른바 마라톤 투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현재까지 제안된 수정안만 100여 건인데 양당은 시작부터 난간에 부딪혔습니다. This isn't a pandemic rescue package. It's a parade of left-wing pet projects that are ramming through. They're ramming through during a pandemic. The Senate's going to take a lot of votes, but we are going to power through and finish this bill. 우선 추가 실업수당 수정안에 대해선 양당이 금액과 지급 기간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투표에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추가 실업수당 지급액을 $300로 유지하는 대신 지급 기간을 오는 9월까지 연장하고 $1,200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 온건파 의원인 조 맨친 의원은 공화당이 제시한 수정안에 찬성 의사를 내비쳐 투표는 한때 수시간 동안 지연됐습니다. 공화당은 추가 실업수당 기간을 오는 7월까지만 연장하고 과세 면제 혜택을 전면 반대하고 있습니다.
상원 의석을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양분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탈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맨친 의원 설득에 나서고 있습니다. That breakout of bipartisanship has resulted into the Senate coming to a halt because they want it their way or no way. 수정안 투표는 오늘 새벽에 이어 내일 아침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후 상원은 곧바로 최종 표결을 진행할 예정인데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하원 투표를 한 번 더 거쳐야 합니다. 하원은 수정안에 대해 신속한 투표를 약속했지만 추가 실업수당 지급 만료일을 일주일 남짓 남겨놓고 있어 그 전에 대통령 서명을 마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최근 LA 카운티에서 2주 동안 계속됐던 코로나19 확진자 하락세가 또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카운티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2,200명대로 오르면서 최근 2주 동안 이어오던 하락세가 다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바바라 페러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하락세를 유지할 경우 이르면 다음 주쯤 레드 단계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자칫 조금만 방심해도 대유행이 재개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성명을 내고 또 한 차례 확산을 막기 위해 이번 봄 휴가 계획을 취소하고 가급적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지난 3일 LA 카운티에서 첫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했고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총 27건 확인돼 일주일 사이 5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USC에 마련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소가 오는 9일 문을 엽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USC 대학교 캠퍼스에 시운영 코로나19 백신 접종소를 오픈하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LA시가 운영하는 7번째 백신 접종 장소입니다. 또 백신 보급이 취약한 지역을 직접 찾아다니며 접종을 하는 이른바 이동식 접종 서비스도 도입될 전망입니다. And in partnership with our city's Department of Disability, the County Department of Public Health, and other trusted community groups, DHP teams are going directly to Angelenos, administering vaccinations at their homes. LA 카운티 소방국과 시 관계자들로 구성된 이동식 백신팀은 양로병원이나 공영주택시설 등을 방문해 질병이나 장애로 외출을 하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백신을 접종할 방침입니다. 한편 시당국은 다음 주 LA시 주민 300여 명을 목표로 이동식 백신 접종에 나선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진단을 위해서는 코 속에 면봉을 넣거나 침을 채취하는데요. 소리를 지르기만 하면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는 새로운 검사법인 이른바 코로나 스크림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목소리만으로 감염 여부를 진단하는 인공지능 기술부터 또 풍선을 불듯 비닐봉지를 부는 검사까지 다양한 코로나19 진단법이 개발됐습니다. 코로나 스크림은 스트레스 해소 효과까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밀폐된 공간에 들어간 여성이 있는 힘껏 소리를 지릅니다. 한 남성은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진공실 안에 들어가 소리를 지르는 방식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 대상자가 진공실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면 공기청정기가 내부 입자를 모두 흡입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원리입니다. If you are spreading and yelling and screaming, you're spreading tens of thousands of particles which contains the coronavirus. If someone is infectious with the coronavirus, the numbers of that specific diameter will go way up. 이런 검사법은 바이러스를 더 많이 묻히기 위해 면봉을 코나 목 깊숙이 넣어야 하는 기존 검사의 불쾌감을 줄일 것으로 보입니다. 불안과 우울함 등 코로나19가 몰고 온 정신적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It's always very nice to scream when nobody can hear you though. And yeah, I think it's a good way of meditation as well. 개발자들은 콘서트장, 공항, 사무실 등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일리노이주가 마스크 의무화를 철회하는 다른 주에 대해 말도 안 된다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제이비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일부 주에서 마스크 착용 요건을 완전히 해제하고 있지만 당분간 이 같은 조치는 우리 주에서는 내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have many people in the state of Illinois who still have not been vaccinated, so it doesn't make any sense to me to get rid of a face covering mandate, a mask mandate. I've seen that a couple of states have done that. That honestly is just opening people up again for a surge in cases. That's something we don't want to see in the state of Illinois. 프리츠커 주지사는 주민들에게 계속해서 마스크를 쓸 것을 촉구했으며 현재 마스크 규정은 6월 초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수치는 감소하고 있지만 변종 바이러스와 백신 접종률 등 여전히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 맨하튼에서 벤 차량이 식당 앞 야외 테이블로 돌진해 손님 7명이 다쳤습니다. 뉴욕 경찰국에 따르면 오늘 아침 8시 30분쯤 맨하튼 미드타운 세컨 애비뉴와 50가 스트리트에 위치한 한 식당 앞에서 벤과 승용차가 부딪히는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충돌로 승용차가 밀리면서 야외 식사 테이블 그리고 인근 버스 정류장과 노점상으로 돌진했고 어린이 2명을 포함해 총 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부상자들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벤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지만 운전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위안부 논문 파장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내일 하버드 대학교에서 램지어 교수에 대한 규탄 대회가 열립니다. 매사추세츠주 한인회는 내일 하버드 대학교 앞에서 램지어 교수의 논문 철회를 촉구하는 규탄 대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회에는 매사추세츠 한인회 등 한인단체 관계자들을 비롯해 현지 주민과 하버드 재학생들도 동참해 왜곡된 논문을 비판하고 이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하버드대와 출판사 엘스비어를 상대로도 논문 철회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한편 램지어 교수의 논란이 불거진 후 하버드대에서 관련 시위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지아주 상원에서 서머타임제 폐지안이 통과됐습니다. 벤 왓슨 조지아주 상원 의원이 발의한 서머타임제 폐지안 SB 100이 찬성 46표, 반대 7표로 주 상원을 통과해 하원으로 송부됐습니다. 왓슨 의원은 서머타임은 일상생활 시간표를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나타나 조지아 주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법안이 서머타임이 시작되는 3월 14일까지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표준시를 유지하게 되고 14일 이후에 통과되면 서머타임이 끝나는 10월까지 발효되지 않습니다. 현재 애리조나주와 하와이 등 2개 주만 서머타임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쿠데타에 저항하는 시위대의 미얀마 군부의 유혈 진압 수위가 높아지면서 희생자가 또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공식 확인된 사망자는 54명인데요. 유엔은 안보리 회의를 소집해 미얀마 군부를 제재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최루탄과 고무탄이 굉음과 함께 거리 곳곳에서 터집니다. 군경의 무차별 실탄 사격도 계속돼 20대 남성 1명이 목에 총을 맞고 숨졌습니다. 지금까지 유엔이 확인한 공식 사망자만 54명. 실제 사망자는 이보다 많을 걸로 추정됩니다. 강경 진압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대 도시 양곤 곳곳에선 고사포로 보이는 화기가 전진 배치됐고 소총과 곤봉으로 무장한 경찰들이 부상당한 시민들을 돕는 의료진마저 마구 폭행하는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수도 네피도 등 주요 도시에선 인터넷 접속 차단에 이어 전기마저 끊기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맨몸으로 맞서온 시민들은 이대로는 더 버티기 어렵다며 국제사회의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조금 전 회의를 열어 미얀마의 무기 금수 조치와 경제 제재 등을 부과하는 방안을 현재 논의 중입니다. We'll be exploring further national sanctions and stand ready to consider possible measures under the UN Charter should the situation deteriorate further. 하지만 5개 상임이사국 중 중국 등 일부가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걸로 알려져 실효성 있는 방안이 도출될진 미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는 미얀마 국영TV 등 군부가 소유한 채널 5개를 제거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성현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로 향후 가족과 측근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가 주목됩니다. 윤 전 총장의 부인 회사가 받은 기업 협찬금 사건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조만간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면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9년 6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기획사 코바나 컨텐츠는 야수파 걸작전 전시회를 진행했습니다. 당초 협찬사는 4곳에 불과했는데 윤 지검장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되자 갑자기 협찬사가 16곳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시민단체가 이 협찬금이 사실상 윤석열 총장을 향한 뇌물이라고 고발하면서 검찰은 5개월째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수사팀은 최근 일부 협찬금에 뇌물 성격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걸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시 협찬사들에 대해 이뤄지던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암묵적인 청탁이 있었다는 겁니다. 협찬사였던 GS칼텍스는 대기 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역시 협찬에 나선 한 유명 게임업체 대표는 개인 비리로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행사를 주최한 언론사에 협찬한 거라고 해명해왔지만 수사팀은 협찬금이 언론사를 거쳐 그대로 코바나 측에 전달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일종의 우회 협찬으로 포장했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가성이 입증되는 협찬금 규모도 파악됐다며 윤 총장 부인에 대한 조사 방식과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과 부인을 겨냥한 수사는 속도가 붙었지만 윤 전 총장이 가로막았던 한명숙 전 총리 재판 허위 증언 강요 의혹 사건은 아무 성과 없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대검 감찰부는 장시간 회의를 열고 당시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지목된 재소자 2명을 모두 불기소하기로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이 수사에서 배제시켰던 이문정 연구관은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MBC 뉴스 이면주입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이슈를 전해드리는 투데이 이슈톡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요리 실력을 연마해서 뽐내는 영상으로 SNS 스타로 등극한 꼬마가 있는데요.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한 손으로 계란 탁! 3살 꼬마의 반전입니다. 능숙하게 한 손으로 척! 셰프식 계란 깨기를 선보이는 이 꼬마. 고사리 같은 손으로 자기 얼굴보다 큰 연어를 야무지게 손질하는가 하면 케이크도 치킨도 일품 요리에 가까운 메뉴를 짠 하고 탄생시키는데요. 수준급 요리 실력을 뽐내는 주인공은 미국에 사는 꼬마 요리사 일리리안 카메라지라고 합니다. 일리리안은 디저트의 고급 요리까지 못하는 게 없는 꼬마 요리 천재라고 하는데요. 첫돌 무렵부터 어머니와 요리 연습을 해왔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요리를 촬영해 SNS에 공유하거나 위험한 요리는 돕는 보조 역할을 하고 있다는데요. 일리리안의 롤모델은 다름 아닌 미슐랭 스타 셰프인 고든 램지라고 하네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학교에 가는 날보다 온라인 수업을 듣는 날이 더 많아졌죠. 그래서일까요? SNS에서는 이런 놀이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학교가 그리워 커닝 챌린지입니다. 자, 이게 뭘까요? 손톱에는 빼곡하게 적힌 수학 공식이 종이에는 보이지 않는 잉크로 작성한 정답이 적혀 있는데요. 누구나 한 번쯤 해봤던 커닝 방법들이 최근 SNS에서 인기라고 합니다. 이른바 커닝 챌린지. 상상 초월, 기상천외한 각자의 커닝 방법들이 총망라돼 있다는데요. 갑자기 이 커닝 챌린지가 인기를 끌게 된 건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학교가 폐쇄되자 시험조차 그립다는 의미로 시작됐다는데요. 하루빨리 소중했던 일상으로 되돌아가는 날이 빨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침몰한 선박에 남은 마지막 생존 선원을 구하기 위해서 태국의 특수부대가 출동을 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작전명은 고양이를 구해라.
군인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이 귀여운 고양이들, 군견 대신 군묘를 키우는 걸까요? 사실 이 고양이들에겐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태국 왕립 해군이 지난 2일 안다만 해에서 전복된 선박에서 구조한 녀석들이라는데요. 당시 해군은 배에 타고 있던 선원 8명을 구조한 뒤 침몰 선박의 기름 유출을 관찰하던 중 배 밖으로 빼꼼 머리를 내밀고 구조만 기다리는 고양이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어깨 위에 고양이를 태우고 바다를 가르는 군인들, 긴박함이 전해지는데요. 덕분에 현재 고양이들은 해군 지휘소에서 보살핌을 받으며 생활 중이라고 합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극성을 부리는 진드기는 반려견의 건강에도 위협적인데요. 4번째 키워드입니다. 진드기 잡으려다 개 잡은 목걸이입니다. 반려동물의 목에 채우는 외부 기생충 방지 용품, 진드기 목걸이인데요. 곧 진드기 철이라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 하나쯤 구매할 생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진드기 목걸이를 찾다가 개 1,700마리가 죽고 7만 5천여 마리는 구토나 발작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 환경청은 이 제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2017년부터 국내에서도 해당 제품이 매년 3만 개 이상 판매가 됐다고 하니까요.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100살이 넘은 할머니가 젊은 사람도 어렵다는 취업에 성공해서 화제라고 합니다. 5번째 키워드입니다. 와인값 정도는 내가 벌어. 자, 할머니가 와인잔을 든 채 춤을 추는데요. 자신이 좋아하는 와인을 평생 마시며 와인 회사 홍보대사로 채용이 됐기 때문입니다. 브라질 상파울로에 사는 101살 할머니 마리아 카르도주 씨는 증손녀를 통해 최근 한 육류 가공 회사에 이력서를 냈다는데요. 이력서에는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독립해 와인값이라도 벌고 싶다며 취업 도전에 나선 이유를 남겼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사연이 SNS에서 화제가 됐고 뜻밖에도 한 와인 회사가 할머니에게 연락을 취한 건데요. 회사는 100세가 넘은 고령임에도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려는 할머니의 의지에 감동해 채용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호주의 한 동물원에서 경사스러운 모습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멸종위기 코뿔소의 첫걸음. 휘청휘청 일어서다 그대로 쿵 엉덩방아를 찢는 아기 코뿔소. 엄마의 소리 없는 응원 속에 으쌰 힘을 내서 다시 일어섰는데요. 지난달 24일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한 동물원에서 태어난 멸종위기 검은 코뿔소입니다. 지난해 세상을 떠난 아빠 코뿔소 유전자를 받아서 대를 이을 아기 코뿔소라는데요. 아기 코뿔소는 태어난 지 45분 만에 걷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엄마와 함께 동물원 별도의 공간에서 지내다가 전용 사육장으로 옮겨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구상에 남아있는 검은 코뿔소는 약 5천 마리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3월 5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